시장 골목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신선한 사과와 배를 손님들에게 권하고 생선 가게에서는 활어를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상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웃음소리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오늘도 걔네들 온댔어. 속삭임이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님들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죠. 이번 달 보호비 냈어? 안 냈으면 곤란할 텐데. 조폭 부하 중 하나가 과일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돈뭉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런 광경은 시장 전체에서 반복됐어요. 경찰이 순찰을 돌 때면 조폭들은 친근하게 인사하며 웃었죠. 뒷돈을 받는 경찰들은 시장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저번에 신고한 김씨네는 어떻게 됐대요? 병원에 실려갔다더라. 다리를 부러뜨렸다나.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속삭였어요. 아무도 조폭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죠.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장 한쪽 구석,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75살의 노인 최만석이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은 깊은 골이 패여 있었고 거친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국밥집의 단골 손님들은 그저 맛있는 국밥을 파는 고집스러운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묵묵히 자신의 가게를 운영했어요. 최만석은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한 국밥집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세상과 단절된 듯 살아가는 최만석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폭 두목 강철호는 45살의 남자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남아 있었죠. 강철호는 시장의 모든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강요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순찰을 돌며 돈을 걷어갔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국밥집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보호비를 안 내? 강철호의 오른팔인 대길이 물었습니다. 다른 부하가 대답했어요. 거기 할아버지가 좀 괴팍해서 매번 내지 않으려고 해요. 강철호의 눈이 번쩍였죠. 누구든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만석의 국밥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늙은이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순 없으니까. 5명의 조폭들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밥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최만석은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죠. 그는 조폭들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인가? 할아버지, 우리 얼굴 좀 보시지? 대길이 비웃듯 말했어요. 최만석은 여전히 국을 저었죠. 그의 무시하는 태도에 조폭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요. 알고 있죠?
최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 없네. 나가주게. 단 한마디. 그것이 최만석의 대답이었어요. 조폭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대길이 테이블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국밥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듣자 하니 여기 국밥이 맛있다던데. 우리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말이야. 조폭들은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고 그릇을 깨뜨렸어요. 최만석은 묵묵히 지켜보았죠.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조폭들은 최만석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들은 가게 안을 헤집고 다녔죠. 한 조폭이 구석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액자를 떼어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특수 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눈에 띄게 강인해 보이는 한 군인의 표정이 현재의 최만석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북파공작원 특별훈련 수료식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야, 이거 봐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인가 봐. 다른 조폭들도 모여들어 사진을 구경했죠. 그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북파공작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뭔데? 모르겠어. 그냥 군대에서 엄청 무시무시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고 들은 것 같아. 대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이 늙은이가? 웃기지 마. 지금 봐봐. 손도 떨리는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액자는 깨졌고 사진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최만석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죠. 그의 시선이 바닥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장난은 그만하고 돈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대길이 최만석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최만석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대길의 손목을 정확하게 꺾어버렸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대길의 비명이 국밥집에 울려 퍼졌죠. 으악! 이 미친 늙은이가. 다른 조폭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길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최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죠. 그의 자세는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주름진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만 가라. 후회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조폭들은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명이 한 노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배가 좀 배운 모양인데 재미있네. 오늘 병원에 실려갈 준비나 해. 조폭들이 최만석을 향해 다가섰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만석의 눈빛에는 그들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강철호는 최만석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1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향했죠. 밤 11시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 늙은이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강철호가 중얼거렸죠.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들어가서 확실하게 본보기로 만들어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부하들은 국밥집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게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죠.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국이 끓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수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우리 손님 왔는데. 대길이 비웃듯 외쳤죠. 그 순간 문이 쿵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게의 불이 꺼졌어요. 갑작스러운 어둠에 조폭들은 당황했죠. 뭐야? 정전이야? 야, 라이터 좀 켜봐. 조폭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맨 뒤에 서 있던 부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야, 어디 갔어? 또 다른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사라졌죠. 조폭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유령이 그들을 하나씩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거? 장난치지 마. 강철호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또다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였어요. 그들 중 하나가 소파에 곤두박질 쳤고 쓰러진 몸이 바닥에 뻗었죠. 남은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어요. 그러나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죠.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강철호는 손에 든 권총을 어둠 속으로 겨누었어요. 누구야? 나와. 안 나오면 쏠 거야. 갑자기 손전등이 그의 손에서 튕겨나갔죠. 그의 비명이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은 한 명씩 어둠 속으로 끌려갔어요. 공포에 질린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들렸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국밥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조폭들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의 팔다리가 기묘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마치 전문가가 계산된 각도로 부러뜨린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에 강철호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바지는 이미 젖어 있었어요. 그 앞에 최만석이 서 있었죠. 그의 모습은 오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꼿꼿이 펴 있었고 흐릿하던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의 눈처럼 날카로웠어요. 그의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죠. 너 대체 누구야? 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만석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움직임은 젊은이처럼 유연했죠. 전쟁터에서 배운 게 많지만 난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내 놈들 때문에 그 시절이 떠오르네. 그는 강철호의 앞에 바짝 다가섰죠. 강철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만석은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가 젊었을 때 북한에 23번 침투했다. 살아 돌아온 건 운이 좋아서지. 많은 동료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
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북파 공작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최만석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니 다시 손이 근질거리는군. 그는 천천히 일어났죠. 그리고 강철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이 시장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강철호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만석은 조용히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어요. 상인들은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했죠.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시장을 감쌌습니다. 조폭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죠. 누군가가 어젯밤 구급차가 여러 대 국밥집 앞에 멈춰 섰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강철호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정말이야? 국밥집 할아버지가 그들을 혼자서 다 처리했다고? 말도 안 돼.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국밥집 할아버지가 과거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소문,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 그가 혼자서 10명의 조폭을 제압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국밥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죠. 국밥집은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었고 최만석은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조폭이 사라졌어? 할아버지가 혼자서? 상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러다 점점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과일 가게 주인이 결심한 듯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만석 할아버지.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최만석은 국물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죠. 그의 얼굴은 다시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꿈이었다는 듯이요. 무슨 일이요? 최만석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잠시 말을 잊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일 가게 주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최만석에게 깊이 인사했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가장 신선한 생선을 가져왔고 야채가게 아저씨는 방금 들어온 채소를 내밀었습니다. 떡집 주인은 갓 만든 떡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국밥 재료로 써주세요. 작지만 저희 마음입니다. 상인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표했죠. 최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상인들은 더욱 감동했죠. 그들은 최만석의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족처럼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 국밥집을 채웠어요. 할아버지, 정말 북파 공작원이셨어요? 젊은 상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국밥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만석에게 향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상인들은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태까지 그저 고집스러운 노인으로만 알았던 그가 알고 보니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어요. 그의 거친 손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희생이 새겨져 있었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최만석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과일 가게 주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제 그들은 최만석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요. 며칠이 지나자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폭들은 자취를 감췄고 상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죠. 경찰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떳떳하게 순찰을 돌았습니다. 뒷돈을 받던 경찰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최만석의 국밥집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죠. 사람들은 그의 국밥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전설적인 북파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했어요. 그는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할아버지, 이제 경호원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다들 할아버지 보러 온다잖아요. 젊은 상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죠. 이제 국밥집은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최만석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최만석은 가게 앞에 서서 분주한 시장을 바라봤어요.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죠. 그의 입가에 잠시, 아주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평화를 지켰군. 그는 중얼거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전쟁터에서, 적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최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 속에는 시장의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과일 향기, 떡 냄새, 그리고 그의 국밥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평화의 향기였어요. 할아버지, 어린 소녀가 그를 불렀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의 손녀였죠. 소녀는 빨간 사과를 들고 최만석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가장 맛있는 거라고 골라주셨어요. 최만석은 소녀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과를 받아들었어요. 고맙구나.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런 작은 행복들이 그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였습니다. 소녀는 방긋 웃더니 뛰어가 버렸어요. 최만석은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깨진 액자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전우들,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여. 보고 있나? 난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지. 그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이요.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닦아냈죠. 강인한 북파 공작원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국밥 한 그릇요. 단골 손님이 활기차게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최만석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묵묵히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국밥을 대접했죠. 시장 사람들은 이제 최만석을 더 이상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용한 영웅, 그들의 수호자로 여겼어요. 낮에는 국밥을 끓이고 밤에는 그들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요. 가장 조용한 곳에 가장 무서운 맹수가 숨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최만석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최만석의 국밥집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죠. 과거의 북파 공작원은 이제 시장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평화를 얻었어요. 가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최만석은 홀로 시장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날카로웠죠. 그 순간만큼은 75살의 노인이 아닌 북파 공작원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언제 다시 맹수가 깨어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